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오늘은 영상 제목을 보셨다시피 저의 이 눈에 대한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비가 오는 월요일이고 저는 제 눈이 이 시력 교정 수술을 할 수 있는 눈인지 검사를 하러 서초구에 있는 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수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건데요. 32살이 되기까지 한 번도 수술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라섹을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0, 1.0까지 뭐 이런 눈이 좋아졌다가 점점 또 시력이 나빠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럼 나는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해서 그 좋은 눈을 또 가지고 있다가 또 점점 시력이 나빠진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어릴 때는 이 수술의 비용이 너무 크고 부담스러웠어요. 지금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이런 건 아닙니다. 비용적인 부담도 있었고, 이게 제일 큰데, 렌즈를 끼고 살아온 저의 15년 동안 렌즈를 끼는 게 그렇게 막 불편하진 않았어요. 물론 불편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약 15년간 소프트 렌즈를 끼고 살았거든요. 서클 렌즈가 되게 유행할 때랑 이 도수가 들어가 있는 서클 렌즈나 소프트 렌즈, 그 투명 렌즈를 썼었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는 그냥 투명한 렌즈를 더 자주 많이 끼다가 이제는 투명한 렌즈만 끼는 사람이 되었는데, 시력은 어릴 때도 고등학교 때도 마이너스였던가? 근데 이제 점점 더 안 좋아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경을 벗으면 진짜 제 앞에 있는 카메라도 약간 엄청 뿌옇게 보이거든요. 진짜 요만큼 가까이 있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보여요. 저는 마이너스 5.5라고 양쪽 다 그렇게 알고 지냈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렌즈를 하루에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낄 때도 있었고, 그렇게 거의 매일 안경 끼고 밖에 나가는 일은 없이 15년을 살았는데도 엄청 건조해서 막 인공 눈물을 달고 살거나 너무 힘들어 눈이 뻑뻑해 막 이런 일은 그렇게 자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렌즈 끼는 게 많이 안 불편하니까 수술을 이렇게 미뤘던 것 같고, 또 안경 낀 제 모습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서 어떨 때 보면 귀엽구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근 한 달간 제 생각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11월 초에 갑자기 눈 이 위쪽에 피가 터진 듯한 그 피 고임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한 요만한 사이즈로. 근데 눈을 이렇게 떴을 때는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살짝 아래로 보거나 들어 올리면 요 위에가 이렇게 피가 모여 있어서 찾아보니까 그게 결막하 출혈이라는 거더라고요. 어쨌든 흰자, 고 사이 얇은 막에 피가 터져서 고여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저희 엄마도 자주 겪으시는 증상인데, 피곤하거나 건조하면 이런 증상이 코피 나듯이 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처음 겪는 일이어가지고 그 증상을 발견하고 한 일주일 동안은 일이 되게 많아서 병원을 못 가다가 일주일 후에 이제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때는 피가 점점 눈동자 쪽으로 내려온 상태였고, 그동안은 또 렌즈를 낄 수가 없었어요. 왠지 끼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끼면 안 되는 게 맞더라고요. 안경을 끼고 병원에 갔는데 이게 결막하 출혈이 맞고 흰자에 살짝 상처가 난 것인데, 그것은 건조함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저는 만성염증이 있는 사람이다. 안구에. 이게 왜냐하면 또 알러지성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만성염증을 계절마다 달고 다닐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염증이 있는 걸 보시고는 혹시 비염이 있나요? 알러지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러지성 비염이 되게 심한 사람인데, 저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었지만 저는 항상 염증을 좀 계절마다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한 일주일간은 렌즈를 끼지 말고 이 피고임이 다 없어지면 렌즈를 끼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염증은 약물로 계속 치료를 하자 하셔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했고, 일주일 후에 렌즈를 착용을 했어요. 그런데
렌즈를 한 이틀 낀 다음날 갑자기 또 이쪽이 터진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원래 예약이 된 진료 날이어서 다시 이제 안과에 갔더니 이게 완전하게 낫지 않는 상태에서 렌즈를 꼈는데 그 렌즈가 그쪽을 상처를 건드려서 피가 다시 터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역시 한 2주간 렌즈를 착용하지 않고 다 나으면 렌즈를 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염증은 약물을 썼더니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계속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자, 이런 진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한 22일 전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렌즈를 끼지 않고 안경을 끼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수술할 생각을 했냐 하면, 이게 안경을 끼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생활을 할 때는 안경 끼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일을 할 때는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11월에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뮤지컬 장면을 만드는 수업을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거기다가 안경까지 끼고 있으니까 막 뛰고 춤추고 노래하고 할 때마다 여기에 이렇게 서리가 쫙 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뭐 이러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공연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나 나중에 공연할 때 또 이런 식으로 결막하 출혈이 생기는데 내가 렌즈를 낄 수 없다면 공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렌즈를 낀 지 15년 만에 이런 문제에 닥쳤어요. 근데 이 결막하 출혈, 이 흰자가 살짝 찢어진 것도 사실 건조해서 그런 거잖아요. 렌즈를 15년간 끼면 눈이 건조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술적인 치료를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내가 버틸 만큼 버티다가 하려고 했던 그 버틸 만큼 버티다가 온 시기가 지금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열심히 수술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투데이 라섹, 그 다음에 렌즈 삽입술,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효과나 뭐 추후에 올 수 있는 후유증이나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속도, 그 다음에 고통, 그리고 금액,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이제 많이 리뷰도 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블로그도 보고 했는데, 그냥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스마일 라식이었어요. 그냥 라식은 눈의 뚜껑, 각막 뚜껑을 열어서 고기를 이제 제 시력에 알맞게 교정술을 한 다음에 각막 뚜껑을 다시 닫는 것이 이제 라식이고, 라섹은 이 각막 뚜껑부터 이렇게 깎아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투데이 라섹은 그 깎는 면적이, 각막을 깎는 면적이 좀 줄어든 친구인 것 같았고, 렌즈 삽입술은 진짜 렌즈를 안에 넣는 거였고, 그 다음에 스마일 라식이 이제 레이저로 제 교정할 시력에 맞게 안쪽에 있는 깎아야 될 부분들을 이제 교정하고, 그 다음에 살짝 여기 2mm 정도 절개를 해가지고 그 깎아낸 것들을 이렇게 빼는 게 스마일 라식이라고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걸로는 금액대는 라섹은 뭐 99만 원부터 120만 원. 그 다음에 스마일 라식은 200에서 300 사이. 투데이 라섹도 200에서 300 사이. 그 다음에 이 렌즈 삽입술이 한 500에서 뭐 600까지도 하는 걸로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 중에 스마일 라식이 가장 끌렸던 것은 이제 절개하는 부분이 조그맣고 그래서 회복이 빠르다, 덜 아프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스마일 라식을 위주로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제가 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이너스 5.5, 5.5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시가 좀 심한 사람들은 각막 두께가 일정 이상 되지 않으면 스마일 라식을 할 수 없다고 그런 리뷰를 많이 봐서, 그렇다면 일단은 검사를 하러 가야겠어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요즘에 그 어플에 모두닥이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모두닥. 여기서 병원에 대한 리뷰를 볼 수 있어서 그 리뷰를 좀 보면서 가장 리뷰 수가 좀 많고 괜찮은 리뷰들이 많고 그런 쪽으로 찾아보다가, 그래서 초구에 있는 한 병원을 선택해서 오늘 예약을 했고 다녀왔습니다. 서론이 엄청 기네요. 어쨌든 제가 15년 동안이나 소프트 렌즈를 꼈는데 왜 지금에서야 이 수술을 결정하게 됐는지는
기록해놓고 싶어서 이야기를 좀 주절주절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검사를 하고 왔는데 정말 다행히 제 각막 두께는 보통이고 저의 시력으로는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모든 수술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상담을 받았고, 여기서는 카카오톡으로 이 검사했던 것을 다 자료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봤는데 우한 마이너스 6.25, 좌안 마이너스 6.25. 근데 저는 이 우한에 약간의 난시가 있더라고요. 0.25.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눈이 좀 더 나빴고 각막 두께가 500에서 550이 정상이라고 들었는데 이쪽이 524, 여기가 510 이렇게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공 크기도 7, 7 이렇게 똑같고요. 안압도 정상이라고 했었고 정상이 9에서부터 21인데 안압은 16, 16. 어쨌든 그래서 모든 수술이 가능하다는 검사 결과를 받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걸림돌이 생깁니다. 바로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자궁내막증 때문에 생긴 난소의 혹을 치료하느라고 제가 비잔이라는 약을 먹고 있잖아요. 호르몬제. 호르몬에 관련된 것은 우리 온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정성을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한테 소견서를 받거나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상담을 했어서 제가 비잔을 복용하고 있고 뭐 때문에 복용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대표 원장님께서는 이 비잔은 수술하는데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도 뭔가 걱정이 되니까 이제 산부인과에 연락을 드려서 일단은 수요일날 전화로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랑 유선 진료를 보기로 했고요. 거기서 만약에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이번 주 금요일날 저는 스마일 라식을 받을 것 같아요. 이 15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 한 달 만에 저의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이렇게 빨리 갑자기 수술을 결정하게 될 줄 몰랐는데, 어쨌든 수술을 하려면 안경도 5일 정도 끼고 있어야 되고 검사를 하려고 해도 안경을 한 5일 정도 끼고 가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렌즈를 한시도 안 끼고 안경만 끼고 22일을 지낸 일이 정말 손에 꼽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이때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거기다가 제가 1월까지는 뭐 일하는 건 없기 때문에 12월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자. 스마일 라식은 회복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하니까 믿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영상이 올라가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 어제 제가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선생님과 진료하는 날이었어가지고 어제 후기를 남겼어야 되는데 진료가 생각보다 엄청 늦게 이루어져가지고 7시 넘어서 이 유선 진료를 하고 나니까 촬영하는 것을 까먹고 시간이 흘렀어요. 어찌 되었든 제가 이 난소의 혹 때문에 먹고 있는 호르몬제인 비잔 때문에 비잔을 복용하고 있으면 이 스마일 라식을 하면 안 될까? 하는 걱정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대답은 큰 이상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뭔가 정확한 근거는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임신 중에는 라식이나 라섹을 못 하거든요. 그게 호르몬이 급격하게 바뀌면은 이 시력에 영향을 주고 또 시력도 엄청 잘 바뀌는 상태에 각막 두께까지 바뀔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라식이나 라섹을 못한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비잔도 호르몬제니까 그런 걱정이 있었던 건데 안과에서 저를 수술해 주신 원장 선생님께서는 비잔은 괜찮다고 말씀하셨고 산부인과에서도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일단 저는 금요일날, 그러니까 내일이에요. 내일 스마일 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안경과 작별인가
정말 작별할 수 있는 것인가 상상이 안 가네요. 저는 안경 벗으면 진짜 아무것도 초점이 맞지 않는 마이너스 6.25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대도 되고 또 아플까봐 걱정도 되고 한데 이 스마일 라식의 생생한 후기를 내일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는 유튜버다. 눈물이 계속 나고 빛이 많이 보이면 눈이 시려요. 수술한 지 4시간 후입니다. 스마일 라식 7시간 후 마취가 풀리고 나서 한창 눈물을 콸콸 흘리던 때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눈 시림이 있고요. 밝은 빛을 보면은 더 시립니다. 10분에 한 번씩 넣어야 하는 인공 눈물, 2시간에 한 번씩 넣어야 하는 약을 넣으면서 시간이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TV도 보여. TV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 이렇게 툭 틀으면서 살짝살짝 제3의 눈으로 우리는 뷰 포인트를 배웠으니까. 수술 다음날 아침 새벽에 2번 정도 깨가지고 약이랑 인공 눈물을 넣었고요. 수술날 아침에 걱정했었던 결막과 출혈은 수술에는 문제가 없지만 피가 더 날 수 있다고 이렇게 압력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눈을 제대로 보니까 피가 더 났어요. 이건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눈은 어제 저녁보다도 조금 더 나아요. 뻑뻑한 거. 수술 이튿날 저녁 샤워도 하고 눈에 물이 안 들어가게 조심조심 했지만 샤워도 하고 눈도 이제 렌즈를 오래 껴서 뻑뻑한 정도의 뻑뻑함과 건조함과 약간의 이물감이 있습니다. 3일째 되는 아침 눈 충혈은 이렇게 돼 있고요. 어제보다도 조금 더 나아진 상태. 살짝의 이물감과 인공 눈물을 넣고 한 20분 후면은 조금 건조함이 느껴지는 정도? 오늘은 스마일 라식한 지 6일째 되는 날입니다. 스마일 라식을 했는데 왜 안경을 끼고 있는가? 이것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보호용으로 착용하고 있고요. 수술한 날부터 이제 후기 조금씩 찍어놓은 영상을 보고 오셨겠지만 그럼에도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술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술은 금요일 3시 45분으로 예약이 돼 있었고 그래서 2시 45분까지 병원에 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화장을 하면 안 됐고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지 말고 향이 눈에 민감하기 때문에 향에 관련된 제품은 모두 사용하지 않고 오도록 하고 선글라스나 모자, 햇빛을 가려줄 친구들을 준비해오면 좋고 또 보호자가 없어도 집에는 갈 수 있지만 보호자가 있어야 편리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같이 올 수 있으면 같이 와라 이런 안내를 받았습니다. 렌즈는 5일 이상 끼지 않았어야 되고 잠시라도 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한 달 정도 렌즈를 안 낀 상태였어서 2시 45분까지 가기 위해 서둘러서 준비를 했고요. 아빠한테 부탁드려서 아빠랑 같이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봤는데
제가 왼쪽에 결막하 출혈이 생겨가지고 이 스마일 라식을 결정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 왼쪽 눈에 똑같은 자리에 또 살짝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수술을 못할 수도 있으려나 하는 생각으로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별로 막 크게 떨리진 않았어요. 아, 어쩌면 수술 못할 수도 있군. 도착을 해서는 먼저 결제부터 해야 하더라고요. 수술 후에는 힘드니까 동선상 결제 먼저 했고, 그 다음에는 시력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시력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하고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눈 보시고 진료하셔야 된다고 하셔서 진료를 받았고, 그때 이 결막하 출혈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맞다, 이거는 핏줄 터진 결막하 출혈이 맞고, 하지만 수술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왜냐하면 수술은 동공에만 이루어지는 건데 요거는 흰자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은 없지만 수술을 하고 나면 이미 터진 이 핏줄이 더 터져서 눈 충혈이 심할 수 있다. 그거는 한 4주면은 없어지니까 수술에는 상관이 없지만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정상 저는 빨리 스마일 라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날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렇게 또 밖에서 대기를 하다가 이제 안내사항을 듣는 방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통증은 어느 때까지 있을 수 있고, 수술하다가 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거요. 저도 수술 장면을 찾아보진 않았어요. 이게 수술하면서 그게 생각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수술 후기나 뭐 이런 거 블로그랑 유튜브로 많이 찾아봤는데, 초록색 불빛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리고 그것을 잘 바라보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마일 라식이라고 하는 것이 환자의 협조가 정말 많이 필요한 수술이고, 그 협조가 잘 되지 않았을 시에 불상사가 어떤 게 발생할 수 있다. 제가 그 초록불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므로 이 레이저가 다른 곳에 써가지고 눈에 상처가 생기거나, 선생님이 제 눈을 만지고 계실 때 눈을 움직여서 뭐 절개한 부분을 더 찍게 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내를 받고, 그렇게 됐을 시에 뭐 수술을 중단하고 나중에는 라섹만 가능하다 뭐 이런 안내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 네네네네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이 그냥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시에는 2주 안으로만 방문해가지고 눈이 어떻게 됐는지 검사 받아보면 된다고 해서 2주 안에 진료 예약도 하고 수술 대기를 하러 밖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진짜 수술을 바로 해야 되니까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걸 어쩌지? 정말 수술을 하게 됐잖아? 하하하. 초록색 불을 잘 못 보면 어떡하지? 하하하하 하면서, 그래도 아빠가 같이 있어가지고 하하하하 하면서 잘 넘길 수 있었어요. 보호자랑 같이 이제 수술방 앞까지 올라가서 저만 혼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부터는 뭔가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떨리고 긴장되는데 재밌었어요. 이 수술방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제가 안경을 벗잖아요. 그래서 신발이랑 제 소지품들을 사물함에 딱 넣고 난 다음에는 눈이 안 보였어요. 안경 벗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가서 앉으라고 하시는 곳에 앉아서 마취제를 눈에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안약이랑 뭐 여러 가지 한 3가지 넣었나? 뭘 계속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눈이 점점 뻑뻑해지면서 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취의 느낌이 그런 건가 봐요.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이렇게 퉁퉁 부은 느낌으로 입고, 하늘색 수술복을 이렇게 입혀주시는 대로 입고, 옆에 허리끈까지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묶어주시고, 머리도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머리카락도 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에 머리에 쓰는 그거 아시죠? 그것도 하늘색 이렇게 머리에 쓰고 이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제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일로 오세요. 거기서부터 뭔가 우주선에 납치된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정말 우주인한테 납치되면 이런 느낌이겠군 이러고 하늘색 수술복을 입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검정색 가죽 소파가 1인용으로 이렇게 쫙쫙쫙쫙 한 10개 정도가 양옆에 늘어져 있었거든요. 거기에 저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쭈르르르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한 곳에 이렇게 여기 앉으세요 이래서 딱 앉게 되고, 눈 감고 있으세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눈은 퉁퉁 부은 느낌인데 옆에 나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쭈르륵 앉아있고, 그게 너무
너무 좀 재밌어가지고 혼자서 막 속으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간호 선생님이 한 번씩 오셔서 이제 옆에 분들을 이 성함을 부르면서 뭐 땡땡땡씨 그러면 또 한 분 모시고 가고 땡땡땡씨 하면 한 분 모시고 가고 그래서 아 좀 있으면 내 이름도 부르시겠구나 뭔가 우주선에 납치된 것 같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 이제 전혜진님 하셔가지고 또 따라갔어요. 근데 진짜 거기 문을 촥 수술방 문이 촥 열리는데 뭔가 더 발전된 문명사회의 침대 같은 느낌의 침대가 세 개가 쫙쫙쫙 있었어요. 어떤 느낌이면 그 CT 찍고 할 때 위에 막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위에가 막혀 있는 부분이 있고 밑으로 쭉 침대가 있고 제가 머리를 그 통 속으로 이렇게 집어 넣으면 이 침대가 우아래로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침대 같았어요. 근데 그것도 다 흐리 멍텅하게 보이고 눈은 퉁퉁 부었으니까 뭐 부은 느낌이니까 뭐 이러면서 가가지고 여기 누우세요 신발 벗고 이러면서 슬리퍼 이렇게 벗고 누워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자 이제 수술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해 주시고 기계가 올 건데 기계 앞에 초록색 불이 나오면 그 초록색 불 중앙을 쳐다보면 돼요. 초록색 불이 없어져도 그 방향을 그냥 멍하니 쳐다보면 됩니다. 뭐 이런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계가 진짜 눈으로 쭉 다가오고 제 눈을 뭔가 벌리는 기구를 이렇게 탁 벌려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찡 기계가 앞으로 오는데 이제 그만 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기계가 한 이 정도면 그만 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뭔가 더 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그렇게 와가지고 눈 안이 완전 그 기계의 검은색으로 다 보이게끔 이렇게 찰싹 붙은 느낌이었고 그 안에 이제 초록색 LED 조명이 점이 딱 보였어요. 아, 저걸 봐야 되는구나. 저걸 보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나는구나. 저걸 잘 못 보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났어요. 우주인의 실험 대상이 된 것 같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초록색 불을 계속 이렇게 쳐다봤어요. 멍하니 계속 그래서 멍하니 너무 잘 쳐다보려고 하지 말고 멍하니라고 하셔서 멍하니 계속 바라보고 순간적으로 이걸 잘 쳐다보기 위해서는 공연을 한다고 생각하자. 나는 배우야. 움직이면 안 되는 역할이야.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초록불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레이저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차차차차차 뭔가 나왔는데 아프진 않은데 레이저가 쫙 오니까 앞에가 뭔가 유리 깨지는 것처럼 타다닥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되게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마 레이저로 그 각막 안쪽을 이렇게 부신 거겠죠? 왼쪽 눈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왼쪽 눈 레이저 끝났습니다 하시고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눈알을 진짜 이렇게 누르는 것 같아요. 눈알을 이렇게 누르는 것처럼 뭘 계속 하시고 그 절개를 해서 그 깨진 부분을 빼내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그 작업을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눈을 계속 뭔가 누르시는 느낌이 엄청 나고 그 부분에서는 살짝 좀 아픈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한쪽 눈 하는 시간의 체감은 저는 한 2분 정도로 엄청 짧게 느껴졌고 왼쪽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한대요. 그래서 오른쪽에도 똑같이 그 눈 벌리는 뭔가 기구 끼우시고 똑같이 레이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레이저 쏘니까 똑같이 깨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또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안구를 이렇게 누르시고 오른쪽도 끝났습니다 하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끝나? 하고 일어나서 옆에 있는 의자에 가서 앉으니까 이제 눈을 한번 더 자세하게 봐주시더라고요. 뭐 수술 잘 됐으니까 집에 조심히 귀가하세요 하셔서 네 이러고 수술복 벗고 머리 이거 빼고 제 소지품 챙겨서 밖으로 나갔어요. 이제 복도 로비에 아빠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이제 제외를 하고 잠깐 앉았다 가자고 그러셔서 잠깐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앞에 그 책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상태에서 여기 책상에 있는 책자도 원래 안경을 뺀 상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읽혀지는 거예요.
아빠, 나 이 책자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여. 무슨 병원, 소유, 뭐 책자. 그랬더니 아빠가 보여? 뭐 이러시면서 같이 엄청 신기해 주셨어요. 그때까지는 통증도 없고 뭐 시리거나 아프고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수술 직후에는 그냥 엄청 띵띵 부은 것 같은 그 마취의 느낌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로 화장실도 갔다가 지하 주차장에 가서 이제 차를 탔어요. 차를 타서 선글라스랑 모자를 쓰라고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제 수술하기 전에 안내사항에 그걸 써야 되나? 근데 막 별로 그렇게 눈부시거나 아프지 않은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눈이 뭔가 퉁퉁 부은 것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그날 이제 수술이 끝나고 집에 오는 시간이 한 4시 반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가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오는데 저희가 3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병원 앞에서 유턴하는 데만 30분이 걸렸으니까. 근데 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마취가 좀씩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풀리면서 갑자기 눈이 엄청 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의 리뷰를 보니까 양파를 막 몇십 개를 눈에 비빈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시던데 이게 양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눈이 엄청 시렸거든요. 눈물이 진짜 막 콸콸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군가 수도꼭지 트듯이 나올 거라고 그랬던 글을 봤는데 아 진짜 눈물이 이렇게 나는구나. 그리고 그게 눈물이 막 그냥 아무런 통증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시려서 시리고 뭔가 불편하고 막 마취는 덜 풀린 데는 또 부은 느낌은 계속 여전한데 막 눈은 시리고 뭐 이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눈물을 계속 훔쳤죠. 근데 제가 하나 망각한 게 휴지를 안 들고 갔어요. 근데 눈물 나니까 콧물도 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 콧물 잘잘잘잘 흐르면서 3시간을 그 시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차에서 통곡의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도착해서 이제 먼저 엄마 아빠 집이랑 저희 집은 진짜 가깝잖아요. 뛰면 3분 거리니까 엄마 아빠 집으로 들어가서 엄마 아빠 집에 딱 들어가니까 불이 다 꺼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눈이 편안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확실히 어둡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군 하고 선글라스를 계속 끼고 있었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눈물 콧물 정리를 하고 그래도 계속 통증 그러니까 살짝 아리다고 해야 되나? 아리고 시리고 막 이런 통증이 좀 있었어요. 근데 주의사항에도 보면은 수술 후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그렇게 뭐 눈이 아프고 시리고 눈물 나고 할 수 있다고 적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5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진짜 신기하게 5시간이 지나니까 수술 후 5시간 지나니까 눈물이 멈추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린 게 조금 덜해졌고 대신에 이물감이 있었어요. 속눈썹 들어간 이물감이 아니고 그 렌즈를 끼고 잠들었다 일어났을 때 그 눈 엄청 뻑뻑하면서 이물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있었고 이 인공 눈물이랑 이거는 10분에 한 번씩 넣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나건 말건 그냥 10분에 한 번씩 계속 인공 눈물 넣고 이 약은 2시간에 한 번씩 넣어주라고 수술 당일날은. 그래서 수술 당일날은 이 약을 하나 넣고 5분 있다가 이 약을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약과 인공 눈물을 넣으면서 버텼어요. 근데 그것도 막 눈이 너무 아프다 막 이거 진짜 너무 못할 짓이다 뭐 이 정도의 고통은 아니었고 그냥 눈이 시려 아 렌즈 끼고 자고 일어난 것 같이 눈이 막 아파 뭔가 이물감이 있어 한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5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조금 잦아들었고 그 이물감 때문에 좀 불편한 것만 당일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눈물 나는 거랑. 집에서 밥도 먹고 TV도 이렇게 정면으로는 왠지 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쪽이 제3의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시로 계속 TV나 핸드폰도 이런 식으로 보고 집에 와서 다 보였어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나 이게 뭐라고 써있는지 보인다?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소린지 처음에 당연히 그걸 보이지 생각하시다가 아 안경 안 꼈는데 진짜 보여? 엄청 놀라셨고
이제 배우자가 퇴근 시간 돼서 저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왔거든요. 앞에 있는 다른 차 번호를 읽었어요. 뭐 45 뭐해 뭐 6060 이랬더니 와 막 같이 엄청 좋아해줬고, 저도 세상에 눈은 뭐 아프고 시리지만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수술 당일부터 보일 거는 많이 보였어요. 다음날 자고 일어났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처음에 눈 뜨는 거. 이거는 한 3일 연속으로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좀 너무 눈이 건조하니까 약간 되게 조심해서 뜨게 됐고, 뜨자마자 잇몸. 그러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렌즈 끼고 자고 일어난 것처럼 눈이 엄청 뻑뻑하고 시린 건 이제 없어지고, 뻑뻑하고 건조하고 그 이물감. 렌즈 끼고 자고 일어나면 렌즈 뺄 때 미친 듯이 제 눈에 누가 뚜러뻥 이렇게 누른 것처럼 압착돼 있잖아요.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둘째 날 계속 있었고, 둘째 날에는 그 친구들을 하루에 4번씩 넣으면 됐고, 인공 눈물은 계속 넣어주라고 해서 진짜 건조한 거 같으면 인공 눈물을 계속 넣었어요. 인공 눈물을 계속 잘 넣어줘야지 회복이 빠르다 뭐 이런 얘기를 약사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아침보다는 훨씬 이물감이 줄어들더라고요. 그 상태로 3일째 자고 일어났을 때도 엄청 건조했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3일째 저녁 됐을 때는 진짜 많이 좋아졌다. 오늘이 6일째잖아요. 6일째 아침 되니까 이 아침에 눈 뜰 때 건조한 게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물감도 정말 많이 사라진 상태고, 이 인공눈물만 잘 넣어주면 건조함도 금방금방 잡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잘 보이는 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보이는데, 이게 살짝 빛번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초반에 빛번짐은 다 있을 수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빛번짐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직 안과에 가서 도수를 체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전 안경을 원래 꼈을 때 0.8 정도의 시력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정도는 일단 다 보여요. 0.8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핸드폰이나 TV 보거나 뭐 이럴 때는 이 블루라이트 차단해주는 안경을 끼고 보고 있고, 계속해서 인공 눈물을 넣어주고 있고, 이것도 다 쓸 때까지 하루에 4번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만족 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빛번짐이랑 이 때때로 찾아오는 건조함이 언제까지 갈지에 대한 거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빠가 제가 12월 16일 날 수술했거든요. 그날이 신봉사 눈뜬 날이라고 기념하자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신기하고 엄청 좋아요. 특히 샤워할 때 앞을 제대로 본 기억이 언제인가.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안경을 꼈기 때문에 뭔가 스마일라식 하고 바로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요. 저도 더 많이 회복해서 또 시력이 어떻게 됐는지 영상 남기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 별거 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안녕히. 와, 내가 이랬어? 주변시로 보여. 그러다가 핸드폰을 핸드폰 또 여기 있어. 그래서 또 TV를 봐. 항상 여기 있어. TV 여기 있는데. 진짜 웃겼겠다. 그러다가 휴지를 꺼내. 휴지를 꺼내서 그 닦아. 그리고 또 TV를 봐.